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과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Let's get it. 자, 지금부터 우리가 몇 쪽을 볼 거냐면 202쪽, 자,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 202쪽에 이제 산화와 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과서대로 하는 방식. 그런데 대부분의 그 선생님들 특징이 이걸 마치 외워야 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외우면 좋긴 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푸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여기 파트를 설명을 할 때는 뭐 모든 학교한테 조금 어렵지만 오히려 편한, 처음에는 좀 접근하기 좀 어렵지만 오히려 나중엔 더 편한 방식으로 선생님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거를 니네 걸로만 잘 적용을 시키면 진짜 산화환원을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 한번 따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질문하고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제목을 적어 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산화와 환원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먼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만약에 구리를 선생님이 산소랑 반응시켰다라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CuO라고 하는 물질이 되거든. 근데 CuO를 우리가 뭐라고 읽어주냐면 산화구리라고 읽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산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뭐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뭐 불탄다의 의미로 우리가 산화를 많이 쓰긴 하지만 화학에서는 단순하게 불탄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자 산화구리라고 읽어주는데, 혹시 산화와 환원이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내용이 산화와 그 다음에 자 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방금 뭐라 불렀냐면 구리가 산소를 만났어.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 산화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구리가 산소 만나서 넘어가는 과정을 자 산화라고 자 부를 거고요. 혹시 얘를 거꾸로 갈 수도 있나요?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거꾸로 간다면 반대로 산소를 잃게 되는 거라서 우리가 걔를 환원이라고 부르시면 돼. 그래서 자 구리가 산소를 만났으니까 산화고요.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환원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면 우리 눈에 만약에 화학식을 이렇게 적다 보면 산소가 눈에 띄는 경우는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산소가 없는, 그러니까 화학식에서 산소가 안 보일 때는 이 산화환원을 보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 대표가 뭐냐면 기준이 자 전자를 기준으로 또 산화환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우리가 산화라고 부르고 전자를 얻으면 또 환원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산화환원 반응은 산소나 전자를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아까 내가 뭐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되면 보통 교과서에 한 10개 정도의 화학식 어떤 그 과정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고 이런 걸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10개의 화학식을 외워서 그걸 다 해결을 한다? 나는 그걸 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방식을 갖고 내려오는데,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배운 다음에 학교생들한테 선생님 이걸로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고1 과정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산화환원을 해결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자 뭐를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시작한다. 산화수라는 걸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낼 거예요. 그래서 이 산화수라는 방식을 이용을 하면 오히려 되게 쉽게 누가 산화인지 환원인지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부터 좀 알려줄게요. 자, 산화수의 규칙은 뭐 어렵지 않아. 딱 3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자, 어떤 화학식을 봤더니 혼자 있대. 혼자 있으면 산화수를 우리가 0이라고 얘기할 거고, 다음 두 번째, 자, 어떤 물질이 같이 있을 때는 얘네들의 이온수를 좀 확인해 주셔야 돼. 만약에 뭐 NaCl이 있다 그러면 나트륨은 플러스일까 양이온이고 염소는 마이너스일까 음이온이다, 이런 거 좀 알고 있으셔야 돼. 물론 요거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저 중학교 때 이온 배우고 한 개도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이온은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이온수라고 하면 다시 또 화학식을 봤는데 이렇게 같이 있어. 같이 있을 때는 얘를 이온수로 따져서 걔를 산화수로 계산하는데 이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줄 거고요. 그 다음 혼자 있지 않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화수를 막 적다 보면 플러스 값도 나오고 마이너스 값도 나와.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이제 계산을 할 거야. 즉 합칠 겁니다. 그러면 항상 총합은, 자, always, 항상 총합은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규칙만 알고 있으면 모든 내용이 끝나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 잠깐 확인만 해볼게요. 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영상 찍으려고 분필도 좋은 걸로 바꿨어. 아무튼 다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산화와 환원이라는 거고, 산화 환원의 기준이 산소와 전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산소가 나온 경우는 어렵지 않지만 산소가 안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식을 외울 수밖에 없는데, 그냥 외우면 너무 힘드니 산화수 가지고 새롭게 정리를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최대한 많이 연습을 보여줄 건데, 여기 나트륨을 선생님이 자, 염소에 반응시킨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얘네는 자, NaCl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화학을 한 번이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본 친구들은 여기 이제 앞에 개수 맞춰서 뭐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알고 있는 건데, 산화수에서는 앞에 있는 개수를 안 맞춰도 바로 볼 수가 있어. 어떤 말 이해돼요? 그래서 산화수라는 규칙을 이용을 해서 산화 환원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야. 고1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 편해서 알려드릴 거고, 화학식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개수를 원래 맞춰야 되지만 산화수에서만큼은 크게 안 맞춰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아까 나 얘기했듯이 이렇게 산소가 보이는 경우는 우리가 산화환원을 보기 쉬운데 얘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화수를 좀 적용을 시킬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한다. 나트륨은 지금 자,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밑에다가 0이라고 숫자를 이렇게 적어 두셔. 내용이 다야. 그 다음 여기 있는 Cl2, 자, 염소 원자 2개로 있는데 얘는 어쨌건 염소라는 한 종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쓴 혼자라는 뜻이 뭘 뜻하는 거냐면 한 종류로만 있으면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염소 원자 2개로 있지만 한 종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0 이렇게 일단은 적어 두세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자, 이렇게 산화수를 다 숫자를 다 적어 갈 거야. 지금 이렇게 NaCl 2개 붙어 있어요. 자, 붙어 있는 경우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나누어서 볼 겁니다. 그러면 나트륨은 몇 가 이온이냐면 플러스 1가 양이온이고요. 염소는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야. 선생님 이거 이온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사실 그게 문제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건 따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선생님 정리를 해준다고 얘기를 했어. 일단은 지금 의미를 보세요. 그래서 얘네 2개 합치면 0 되는 것까지 요 3개의 규칙을 그대로 지금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자, 왼쪽에 있는 애들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애를 생성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산화수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트륨은 지금 숫자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 증가하고 있어요. 말 이해되나? 그 다음 염소는 지금 숫자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린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숫자를 적어놓고는 산화수죠. 숫자를 적어놓고는 숫자가 변하면 산화환원인데
숫자가 증가하면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 있단 말이야. 화학식을 안 외워도 숫자, 이 세 가지 규칙만 알면 숫자만 적어놓고 산화환원이 판단이 된다고.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숫자가 감소하는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환원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용이 끝나버렸어. 이렇게 쉽다고요? 이렇게 쉬운 거야. 물론 얘는 좀 특별하게 쉬운 경우고 어려운 것도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려운 걸 하기 위해서 이온수를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는 애들, 자 그래서 뭐 칼륨, 뭐 나트륨, 뭐 수소, 은, 이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칼륨, 나트륨, 수소, 은. 그 다음 플러스 2가라고 우리가 사실 그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한번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2인 이온수, 산화수를 갖는 애는 자 뭐 Ca2 플러스 칼슘이에요. 그 다음에 Cu2 플러스 구리입니다. 구리. 그 다음 Fe2 플러스 자 철이고요. 철. 그 다음에 Mg2 플러스 뭐 마그네슘이고요. 그 다음에 뭐 Zn2 플러스 아연 이온입니다. 요 정도는 조금 많이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만 나온다는 게 아니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을 선생님이 적어 드린 거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3가 양이온은 Al3 플러스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양이온은 요 정도는 조금 우리가 자 기억을 해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있어.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 플로린 화이온, 염소인데 염화이온, 브로민 화이온, 아이오딘 화이온, 이것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은 자 O2 마이너스랑 S2 마이너스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으시면 충분히 문제 푸는데 별거 아니란 얘기야. 선생님이 아까 뭐 거창하게 했지만 이온수도 어쨌건 좀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라고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좀 기억 좀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온수는 다 알았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산소가 눈에 보여서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산화수로 풀 수 있는지 가지고 뭐 결과가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구리를 내가 자 산소에 반응시켰다라고 할게요. 자, 아까 뭐가 된다고 했냐면 CuO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혼자 있어. CuO 혼자 있어. 밑에다가 얼마 적는다고? 0 적으시면 돼. O2지만 역시 혼자 한 종류로 있으니까 0 이렇게 적으시면 돼. 어렵지 않죠? 자, 두 개가 묶여 있어. 자, 묶여 있는 경우는 나누어서 확인하자. 그리고 구리가 2 플러스, 산소는 2 마이너스. 자, 확인을 했으면 자, 구리는 자, 플러스 2. 그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온수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했는지 확인은 둘이 합쳐서 0 되는 거 확인하시면 돼. 그래 놓고는 반응 전에 구리의 숫자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증가하고 있죠? 뭐 된 겁니까? 산화된 겁니다. 오, 어렵지 않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산소의 숫자는 지금 뭐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죠? 뭐 된 거야? 환원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얘를 내가 거꾸로 돌아갈 때 보통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실험이 뭐냐면 CuO라는 거를 그냥 산소를 떼어내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자 탄소 덩어리 같은 거 자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구리가 산소를 잃게 되고요. 탄소가 산소를 만나서 CO가 되기도 하지만 편의상 CO2가 된다라고 보통 더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갑자기 갈증이 나서 물 한 번 먹고 하려고. 아직은 날씨 더워요. 자, 이렇게 한다는 거. 자, 흐름. 갑시다. 자,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이제 나누어서 할 겁니다. 자, 구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플러스 2가, 산소는 마이너스 2가. 그치? 그 다음, 탄소 혼자 있으니까 0.
구리 혼자 있으니까 0. 어렵지 않죠. 자, 요게 조금 어려운데, 이 CO2를 잘 보시면, 자, 나누어서 볼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탄소는 얼마예요? 탄소는 안 배웠는데요. 안 배웠을 때는 배운 거부터 하시면 돼. 오케이. 그러면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잘 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마이너스 2짜리가 지금 2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산화수는 원자 한 개당 숫자야.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 즉 O2는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있기 때문에 산화수가 마이너스 4인 거예요. 그러면 탄소는 얼마여야 되냐면 플러스 4여야지 합치면 0이 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 구리의 숫자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감소하고 있어. 그럼 감소하니까 뭐 된 겁니까? 환원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또 뭐 여기서 어디 갔어? 여기서 탄소 여기 숫자가 지금 자 0에서 플러스 4로 자 숫자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면 우리가 산화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와, 산화환원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 거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마치 외워야 되는 것처럼 문제에서 계속 알려주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 중에서 첫 번째로는 자 우리 연소 반응 잠깐만 쌤이 화학식 적어서 산화환원인지 확인을 해줄게. 자 연소는 우리가 어떤 물질이 불에 타는 걸 연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칸이 좀 부족하네. 자 다시 요거 빨리 자 착각 빨리 찍어서 그렇죠? 찍어서 지울 거예요. 자 3초 3 2 1 요거 자 지운다. 지우고 시작을 합시다. 자, 다시, 자, 칠판이 좀 조금 해가지고요. 천천히 나볼게요. 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자, 연소 반응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연소가 이제 어떤 물질을 불태우는 거거든.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연료를 불태워요. 일반적인 연료는 CH4가 제일로 유명합니다. 메테인 가스예요, 메테인 가스. 자, 메테인 가스를 자, 내가 산소에 반응시킬 거예요. 그러면, 탄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산소랑 만나면 자 CO2가 되고요. 수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산소를 만나면 자 H2O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얘기하지만 원래는 앞에 있는 개수 다 맞춰야 된다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산화환원에서는 단순하게 산화환원만 확인만 하는 거라서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시작합시다. 자, CH4 이제 나누어서 자 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탄소는 우리가 이온을 안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수소는 플러스 1짜리야. 근데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합치면 0 된다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플러스 1짜리가 4개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플러스 4의 효과를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탄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라고 해야지. 자, 이거 곱하기 4라는 건 플러스 1짜리가 4개 있다 표시해 준 거예요. 이거는 산화수에 계산할 때만 사용이 되는 거고, 산화수는 하나당, 원자 하나당 숫자라고 하시면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 그 다음, 산소 혼자 있으니까 얼마 적어요? 0. 그 다음에 CO2 또 나왔다. 이거 이렇게 나누어서 볼 거예요. 산소는 지금 마이너스 2짜리가 지금 2개나 있음. 그럼 탄소는 플러스 4라고 해야 되는 거야. 오호, 할만하죠? 그 다음, H2O. 자, 역시 나누어서 볼 거예요. H는 플러스 1짜리가 지금 2개가 있어. 산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한 개당 숫자를 적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계산할 때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개수를 표시하는 거는 싹 다 지워 놓으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하지. 말 표현 이해돼요? 계산할 때는 쓰는 거고 산화환원 볼 때는 원자 한 개당 숫자만 신경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로 지금 숫자가 뭐 하고 있냐면 증가했어. 따라서 뭐 됐다고 얘기하면 돼요? 산화되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연소는 뭐라 부르냐면, 당연히 뭐 한번 얘기했지만, 연소는 어떤 물질이 산화된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어떤 물질이 산화돼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연소라고 할 거예요. 나머지는 얘도 당연히 산소에는 뭐 환원되는 거니까 포인트만 볼게.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금속과 자, 산성 물질 반응이라는 게 있어. 그치? 그럼 금속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연 금속이고요. 자, 아연 금속에 내가 염산을 들이부었다. 그러면 염산이 녹거든요. 염산이 녹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소기체 막 발생해요. 수소기체 막 발생하고 나머지 물질이 뭐가 되냐면 ZnCl2라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산화수 확인하자. 아연 혼자 있으니까 0이에요. 이제 안 나오면 바로 보이죠? H는 플러스 1, 염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수소는 혼자 있어. 얼마 적는다고? 0 이렇게 적으시면 돼. 그 다음 아연은 플러스 2예요. 아까 이온수 잘 확인하시고 Cl2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1짜리가 2개 있는 거니까 합치면 0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빨리 숫자 확인하는 거야. 아연의 숫자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증가하고 있네. 뭐 됐다? 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소는 지금 자 숫자가 감소했으니까 뭐 됐어요? 환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 뭐 어렵지 않지. 그쵸?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나오면 요것도 나올 수 있어요. 광합성이 니네한테는 되게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광합성은 뭐냐면 식물이 공기 중에서 CO2를 흡수해요. 또 뿌리에서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빛 있을 때,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 만드는 게 광합성이거든. 근데 이 포도당 식정도는 알려줄게요. C6H12O6라는 게 이게 포도당이고 여기에 산소까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게 이게 광합성이야. 산화수 바로 볼게요.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가 지금 2개가 있어. 합치면 0 되려면 탄소는 플러스 4여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 마이너스에 2개야. 그 다음 H는 플러스 1짜리 2개가 있고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니까 합치면 0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 잠깐 스킵. 산소는 자 0이고요. 자 이렇게 3개가 있어. 되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3개는 어쩔 수 없이 나누어서 디테일하게 계산을 좀 해줘야겠죠. 그러면 수소는 지금 플러스 1인 거 알고 있는데 플러스 1짜리 12개가 있어. 산소는요, 마이너스 2짜리가 6개가 있어. 그러면 플러스 1짜리 12개면 플러스 12, 마이너스 2짜리 6개면 마이너스 10이어서 이미 둘이 합치면 12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0이에요. 그래서 탄소는 어쩔 수 없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산화수가 막 복잡해 보여도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숫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뭐 됐습니까? 환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책에서는 광합성이 CO2의 자 환원 반응이다. 뭐 마치 외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외워도 되고 내가 하는 방식은 내용이 똑같은 거니까 외우셔도 되고 산화수로 하셔도 되고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이해되겠죠? 이게 산화수를 가지고 산화환원을 보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결국 산화환원은 잘 보니까 산소든 전자든 이동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산소는 알갱이, 전자도 알갱이, 둘 다 입자입니다. 그러면 입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얻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잃게 되겠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독자적인 반응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는 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 오케이. 자,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그 다음 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화를 시켜주는 약이 소화제야. 오케이. 그러면 간다. 얘는 구리는 지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켰어.
그러면 지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킨 애는 남을 환원시켰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면 소화제이듯 환원을 시켰기 때문에 얘는 환원제가 되는 거야. 말표현 이해되나요? 다시 여기 있는 얘는 지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켰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면 소화제이듯 환원되었지만 남을 산화시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산화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시 내가 산화되는 애들은 남을 환원시키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환원제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산화 환원할 때는 꼭 정리하는 게 이거야. 내가 산화되면 남을 환원시키기 때문에 환원제로 이용이 됩니다 하셔야 되고, 내가 환원되면 남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산화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이게 만약에 연습이 되잖아? 그러면 화학 파트가 되게 쉬워질 거예요. 산화환원 이해됩니까? 또 얘기하지만 내가 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오류가 적더라. 알겠죠? 아니면 식을 다 외워라. 외우기 싫으니까 이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하고